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요번에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하락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생각들 한번 좀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유 드리기 앞서서 요번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이제 숏배팅에 들어갔는데, 일단 이 숏배팅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좀, 그리고 그 들어갔던 시점에 대해서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제 인버스 베팅에 들어갔는데, 일단 인버스 베팅에 들어갔던 시점이 보시면은 언제냐면은, 자, 6월 9일 날짜에 다시 한 번 더 인버스에 대한 평단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인버스에 대한 평단을 낮추면서 접근을 했는데, 왜 하필 많고 많은 날짜 중에서 6월 9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이거를 이야기 드리기 이전에, 제가 이제 인버스 평단을 낮췄다라는 말은 이전에도 계속해서 공략을 해 왔었다는 거고,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더 이전에 공략했던 시점들, 맥점들을 다시 한번 더 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전에 코로나 이슈로 빠지기 전에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숏패팅에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급락이 나오고 나서 이제 이 바닥 자리에서 이제 운이 좋게도 다시 한번 더 이제 매수 포지션 잡고 이제 대응해 왔었죠. 여기까지는 이제 상당히 시장 흐름과 맞춰서 잘 대응을 해 왔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예측이 어긋났던 구간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4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더 시장 변곡점이 들어서는 구간이 이제 4월 달이라 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승 아니면 하방이 나올 텐데, 개인적으로는 하방을 본다 라고 하면서 이제 숏배팅에 들어갔던 시점이, 처음 들어갔던 시점이 4월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4월 달에 이 구간에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일반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크게 많이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은, 일반적으로는 이 그 시장이 빠진 하락폭 대비해서 절반, 이제 50%죠. 네,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저항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매물대에 대한 싸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시장 방향성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이번에 뭐 여러 경기 부양책들이라던가 이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호재들이 많아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이제 시장의 유동성 자금들이 더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던 게 이후 4월달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제가 예측에 빗나갔던 부분, 이제 매수 들어갔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매수 들어갔던 구간이 이제 2020년도 신고가 구간이죠. 시장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생산이 다 멈추고, 모든 기업들이 뭐 이제 비행기가 다니지 않고 하늘길이 열리지 않고 이런 와중에서, 이제 결국에는 생산성이 멈춰버리면은 경기 지수도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 코로나가 언제 끝날진 모르겠지만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도 단기 저항을 받을 자리는 이제 자리로 보인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숏패팅 들어갔던 구간이 이제 2020년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접근을 했는데, 이것도 뚫고 이제 올라와 버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요번에 봤던 게 이제 6월 9일 날짜에 이제 매수에 들어갔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부분부터는 이제 좀 약간 이전 대응과는 좀 사실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이전에 들어갔던 거는 제가 시장 큰 그림을 보고 나서 이제 큰 그림에 대한 방향성을 보고 예측을 하고 접근을 했던 게 좀 주로 주가 됐다면은, 요번에 6월 9일 날짜에 들어간 거는 제가 생각하는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일단은 뭐 계속해서 조정은 보고는 있는 건 맞지만은, 일단 시장 방향성보다는 좀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따라가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게 요번에 이제 인버스 숏패팅에 대한 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부분들을 보고 왜 인버스 숏패팅을 잡았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1차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을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술적 분석이 웬 말이냐,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시장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은 일단 아무리 뭐니 해도 이제 재료가 되겠죠. 이제 호재거리, 뭐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예를 들어 실적이 좋다던가 아니면 미래 성장성이 있다던가, 자, 이런 명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명분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사실상 이런 명분으로 수급이 붙는 건 있지만은, 이런 명분으로 해서 수급이 붙어버린 이유라면은,
이미 과열돼 버린 시점 이후라면은 이제 그 구간이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구간이 되는 거죠. 지난 코로나 이슈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해 왔던 구간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이미 명분이 다 나와 있어요. 경기부양책으로 계속해서 돌려왔고, 뭐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어 왔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시장이 사실상 더 끌고 가려면은 이제 더욱더 강한 그런 자극제가 필요하던가 아니면은 그 투자자들 간에 이제 눈치 싸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태까지 이제 지금까지 제가 평생 주식을 해오면서, 그리고 제가 주식을 하기 이전 과거 차트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분석에서 과열 구간에서 이제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 추세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 장기 평선이 이제 눕고 있는 와중에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돌파하는 움직임, 자,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게 계속해서 돌리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그런 움직임은 없었고, 물론 이제 중소형 기업들, 개별 기업들 중에 뭐 이렇게 하나하나 올라오는 테마주들, 작전주들을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를 깨고 이 구간에서 돌릴 때는,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돌린다면은 거기에 대한 수급이 확실하게 뒷받침되는 게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 계속 수급적인 부분을 추적을 해왔고, 근데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추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급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숏배팅에 들어간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어느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서두가 길었냐,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인정을 해야 될 거는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늘어난 부분이에요. 원래는 이전에 이제 보시면은 뭐 거래대금이 뭐 이제 요 정도로만 이제 움직이던 게, 요번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면서 시장에 대한 유동성 자금이 이제 상당히 풍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정도의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은 시장은 당연히 여기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번에 들어왔던 유동성 자금이 단발성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이번에 이후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유동성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을지,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아직 아니고, 그래서 단발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상승보다는 일단 하방에 대한 움직임이 더 크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일단 숏배팅을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에요. 일단 우리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3월달, 그리고 이제 6월달, 그리고 9월달, 12월달 이렇게 있는데, 요번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들어가는 시점이 이제 6월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6월달 둘째 주 목요일인데, 6월달 둘째 주 목요일이라면은 이제 11일 날짜거든요. 11일 날짜 차트를 보면은 이제 참 이제 기가 막히게도 이제 고점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점 자리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전월물이죠. 지금 이제 9월물이니까 전월 6월물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을 바라왔던 게 참 신기하게도 9월물로 넘어서면서 시장이 갑자기 추세가 꺾여 버렸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이전에 선물 흐름을 계속해서 살펴봤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실마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뭐 카톡방을 통해서 이제 선물 흐름들, 수급 동향들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렸는데, 일단 그 보는 방법은 사실 뭐 그 카톡방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전부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전 6월물을 계속해서 보면서 시장이 상승보다는 다시 한번 더 이제 하방에 대한 방향성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숏배팅에 들어간 부분, 이제 두 번째로 좀 숏패팅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인데, 요번에 이제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를 보면은
이제 차익 물량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익 물량을 보면은 요번에 이제 외국인 쪽이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6월 9일 날짜죠. 이 날짜에 이제 쇼패팅에 들어갔는데 최근에 이제 쇼패팅 들어가기 이전에 계속해서 외인들이 차익 물량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좀 이 데이터로 말고 그래프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로 좀 보면은 외국인이 이런 차익 물량이 나왔을 때가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변동성이 커진 구간들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이전에 과거 데이터도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차익 물량을 챙겨가는 날짜가 그렇게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날짜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동성이 나온다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끌어왔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현금을 좀 확보하는 물량이 아닐까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게 이제 접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번에 이제 지금 시장이 이전에도 그 보시면은 최근에 계속 울림이 나오다가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아래 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렇다는 말은 요번에도 시장이 빠진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돌릴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에 쉽사리 돌리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장에 대한 투자 자금이에요. 시장에 보시면은 지난 이제 6월 11일 날짜에 정점을 찍었는데 이 정점을 찍었을 때 순매수 동향들 보기 쉽게 코스피로 볼게요. 코스피 시장 자금을 보면은 정점을 찍었을 때 6월 11일 날짜 그리고 오늘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지금 보시면은 개인들의 순매수가 이게 지금 억 단위거든요. 근데 지금 1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들어왔던 게 개인들이 이제 오늘 1조 2천억 원 그리고 정점을 찍었을 때 고점 찍었을 때 1조 2천억 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그간 들어왔던 개인들의 약간 시장을 그러니까 이 개인들도 성향이 있잖아요. 단기 투자로 해서 들어오는 투자들도 있고 그냥 단순히 그냥 넣어놓고 주식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넣어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투자 자금들도 있는데 이번에 1조 2천억 원이 들어온 자금들은 그냥 넣어놓고 내버려 두는 투자 자금이라기보다는 조금 단기적인 부분에서 욕심을 내고 들어오는 자금들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번 상승에 좀 욕심을 내는 분들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물에 대한 벽도 상당히 두터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돌린다면은 여기에 지금 시장이 나와 있는 2조 원이죠. 네, 거의 2조 원 이상이 개인들의 매물을 다 흡수하고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사실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일단 첫 번째로 환율에 대한 부분을 들어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강하려면은 이제 원화 강세가 이어져야 돼요. 원화가 강세가 이어진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환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이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 지금처럼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돌리는 움직임이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은 만약에 똑같은 수익률을 바라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가 A라고 보고 미국이 B라고 볼게요. 자, 근데 이제 똑같이 주식 수익률이 5%가 나온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A나 B나 어디다 두고 상관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환율이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라면은 결국에는 B에다가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다가 돈을 넣어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환차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봤을 때 시장이 정점에 대한 부분, 기술적인 부분, 수급 이탈이 나오고 있고 환율도 이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선물에서도 계속 빠지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차익 거래에도 이제 외국인들의 차익 물량이 나오는 모습이고 근데 이게 과거에 나왔던 패턴들을 보면은 이제 맥점 자리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왔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노리기에는 사실 욕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무서운 말이기는 하지만은 이번에 이제 좀 최근에 시장을 끌어올렸던 자금들, 개인들 자금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들이 나오고 나서 그게 이제 좀 잠잠해질 때까지 이제 그런 구간이 왔을 때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 담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뭐 공매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공매도가 이제 9월 달에 풀리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미정이긴 하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풀리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한 매물을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시장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을지 이제 이런 게 상당히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뭐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미 저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종목을 정리하고 쇼패팅에 대한 부분 늘려오고 그래서 현금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키워왔던 터라 일단 저는 종목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는 걸 기다리고는 있지만은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람들이 현금보다는 지금 현재 주식 비중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감히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이후에 이제 내일부터 나오는 흐름들을 보면서 좀 대응을 잡아나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제 상승 추세에서는 이제 눌림 자리에서 매수 타이밍이었잖아요. 그죠? 매수 잡아왔다면은 이번에 추세가 꺾인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매도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죠. 반등 시에 매도. 근데 물론 이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올라왔던 가격만큼 다시 올라오기를 바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음 저항 자리, 그러니까 오늘의 시가 구간이죠. 이제 오늘의 시가 구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이 이전의 자리에서 저항 자리에서 좀 물량을 줄어나가면서 다시 한 번 더 다음 시장에 대한 눌림 자리를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지금 시점부터는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수급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보면서 대응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보고 있는 특징들이 나타난다면은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더 하나하나 이제 좀 공유를 해가면서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보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